3년 연애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신혼집 문제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 파혼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헤어진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분들에게 정확히 물어보고 만일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제 생각을 고쳐먹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일단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많은데 연애하던 시절부터 본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앞뒤가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올해로 35살의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하고 3년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자면 정말 착실하게 살았고 모아놓은 돈도 5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평소에 자기 관리 잘하고 꾸준하게 저축도 하면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 나이에 5천 모았으면 별로 안 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 27살에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7년 만에 5천 모았으면 노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정한 목표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좋았고 평소에 사치 부리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쏙 들었지만 남자친구의 한 가지 큰 단점은 평소 이야기할 때 자꾸만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듯했고 한번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절대 고집을 꺾은 적이 없었어요.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들도 장점으로 보였고 남자가 저 정도 강단은 있어야 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충돌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인간이랑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학을 떼게 되더라고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1년 하다가 도저히 적성에 안 맞고 관리자를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정말 다행스럽게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사업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는데 그런대로 자리 잡고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도 1명 두고 있고 이런저런 비용 제하고도 직장인 월급의 2배, 3배 정도는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서로 모아놓은 돈을 공개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는 5천만 원, 저는 약 7천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저는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이고 남자친구는 꾸준하게 공무원 월급을 모아온 거라서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회사를 1년 만에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전부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젊은 시절부터 이것저것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셨고 지금은 부모님이 일 안 하셔도 먹고 살 걱정은 없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엄마는 주 5일 출근해서 일을 하시고 아빠도 옛날보다는 일을 많이 줄이셨지만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은 사무실 출근하셔서 직접 업무를 신경 쓰십니다. 제가 집안에서 다른 형제 없는 외동딸이라 당연히 부모님 사랑을 한 몸에 온전히 받고 예전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어요. 딱 하나 미국에 유학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저 혼자 외국 보낼 수 없다고 반대하셔서 유학 못 간 것 빼면 전부 다 해주셨죠. 아빠는 항상 제가 멀쩡한 놈 데려오기만 하면 집이며 혼수며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아빠가 저를 지원해 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 승낙받고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집부터 사주겠다며 남자친구와 상의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남자친구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합치면 1억 3천이 조금 못 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 최근 이 지역도 집값이 엄청 오르고 전세도 많이 올라서 1억 3천으론 신혼집은 택도 없어요. 저는 수입이 조금 많은 편이라지만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매달 버는 돈이 들쑥날쑥하고 남자친구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지만 너무나 뻔한 월급이라서 모자란 돈을 대출받기에도 부담되는 상황이었죠. 나중에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는 걸 생각하고 주변 환경 깔끔한 아파트를 고르다 보면 전세금이 4억 5억은 기본이었죠.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받고 저도 결혼은 하고 싶었지만 신혼집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막막하던 차였는데 그때 아빠가 진짜로 집을 사주겠다 하시니 정말 감사할 뿐이었죠. 반면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평범하신 분들이고 저희 결혼할 때도 뭔가 보태줄 수 있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야 집에서 외동이지만 남자친구는 이남 일녀 중에 둘째라서
안 그래도 뻔한 집안 형편의 금전적인 지원까지는 도저히 바랄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이면 저희 아빠가 신혼집 해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덥석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라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제가 우리 부모님께서 신혼집 사주기로 하셨다고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는 우리가 결혼하는데 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냐면서 도움받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으니 대충 저런 반응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 데이트를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남자친구보다 돈을 더 벌고 있었지만 최소 5대5, 그것도 모자라서 6대4 정도로 본인이 조금 더 돈을 많이 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얻어먹고 다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저를 안 만나면 안 만났지 저한테 얻어먹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니 당연히 우리 집에서 신혼집 사준다고 했을 때도 그럴 필요 없다면서 거절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죠.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께서 사주신다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내가 그거 받고 나면 평생 처갓집 눈치 보며 쩔쩔 매면서 살 것 같아. 아무것도 못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 입장도 너가 생각해줘야지. 그냥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 남자친구의 마음도 충분히 알고 저도 웬만한 일에는 이 사람 말을 듣는 편인데 집 문제는 도저히 양보가 되질 않더라고요. 아빠가 사주겠다고 하시는 집이 지금 시세로 6억 초반 정도로 올해 초 한참 비쌀 때는 7억 5천까지도 가던 아파트인데 저희가 평생 맞벌이로 돈을 번다고 해도 이 정도 돈을 모으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하나 키우면서 악착같이 적금 넣어도 1억 모으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집값은 저를 기다려주고 있답니까? 5년 뒤에 집 사려고 부동산 가면 제가 돈 모아온 것보다 훨씬 비싸져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저희 부모님에게 필연적으로 손을 벌리게 될 텐데 지금 준다고 할 때 받는 게 낫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존심을 다 부려놓고 몇 년 뒤에 집 사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가면 얼마나 사람 치사한 일인가요? 적당히 한두 번 거절하다가 마지 못하는 척 받으면 됐을 텐데 남자친구는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절대 장인어른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내년 3월에 결혼 날짜 잡아놓고 준비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남자친구 때문에 신혼집도 정하지 못하고 한 달 가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아빠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남자친구를 한번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셔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냥 집을 사준다고 하니까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니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만든 자리였죠. 나도 자네한테 집은 그냥 준다고 하는 건 아니야.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게.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한 조건 두 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아빠가 사주시는 신혼집은 제 명의로 사는 거고 나중에 저희가 첫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 부부 공동 명의로 돌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조건은 공짜로 사주는 게 싫으면 월세 낸다 생각하고 저희가 매달 친정부모님에게 50만 원씩 3년 동안 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자 벌어서 각자 생활하다가 결혼하고 통장을 합쳐서 살기 시작하면 신혼 때 돈 모으기 쉽지 않다면서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만 밀리지 않고 잘 낸다면 3년 뒤에 아빠가 5천만 원으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딱 이 두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아빠도 기쁜 마음으로 집을 사주겠다 말씀하셨고 솔직히 처음에는 저런 조건들도 아예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싫다고 거절하니까 억지로 만든 조건이었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도저히 납득하지 않을 정도로 어렵다거나 남자로서 자존심을 짓밟을 정도로 부당한 조건인가요? 오히려 3년 동안 겨우 50만 원씩만 드리면 5천만 원으로 돌려준다고 하는 파격적인 조건인데 아빠가 남자친구 체면도 살려주고 적당히 자존심 숙이고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잖아요? 그냥 남자친구가 저 말에 알겠다고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다 대답했으면 서로의 체면 살리고 자존심도 지키고 끝났을 일입니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도 못마땅했는지 남자친구는 아빠의 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체 고민할 게 뭐가 있나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참 뒤에 하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결혼해서 돈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애 낳으면 공동 명의로 돌려주시겠다고 하는 말도 왠지 빨리 아이 낳으라고 강요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아빠의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당연히 아빠는 너무 황당해 하셨고 차마 이런 식으로 거절할 줄은 우리 가족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 두 가지 조건이 정말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부당한가요? 그냥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신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 부모님이 6억이 넘는 신혼집을 사주시는데 저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터치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따로 용돈을 달라던가 집에 자주 찾아오고 안부 전화하라던가 같은 쓸데없는 소리도 전혀 안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싫다고 거절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열을 내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도 굉장히 무안해 하시면서 그럼 알아서 하라고 물러나셨고 신혼집 사주기로 했던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도 어색하게 그렇게 끝이 났고 남자친구는 커피도 마시지 않은 채 끝까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더니 금방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나름대로 배려해서 만든 자리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너무나도 무안해하시고 기분 언짢아 하셨고 그래도 저한테 직접 뭐라 하시진 않으셨어요. 너가 좋다면 결혼을 계속 밀고 나가도 좋다. 다만 이렇게까지 거절당했으니 신혼집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눈앞에서 멀쩡한 신혼집이 날아간 저로서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서 왜 그 제안을 거절했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집 해주시는 것 자체는 감사하지만 저런 식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 제약을 걸고 하나하나 규칙을 정하려고 하는 건 제 부모님이 잘못하시는 거라네요. 본인 나이가 35인데 돈 관리 하나 똑바로 못할까봐 매달 5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 못하겠고 아예 집을 사주실 생각이면 처음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해주셔야지. 애 낳기 전까지는 그럼 자기가 와이프 집에 얹혀 사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절대 도움받고 싶지 않답니다. 아니 애초에 아무 조건 없이 신혼집 사주겠다고 했을 때도 싫다고 거절했었잖아요. 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조건을 걸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배려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무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집안 도움 없이 남자친구 월급 모아서 언제 번듯한 집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악착같이 한 푼도 안 쓰고 아득바득 모아봤자 1년에 3천만 원 모으기도 팍팍한데 부모님 도움 없이 6억 넘는 아파트에서 이번 생에 살아볼 수는 있을까요? 너무 제가 돈돈거리고 집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제가 고생하기 싫고 돈만 밝히는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멀쩡히 쉬운 길 놔두고 굳이 어렵고 험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집이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일찌감치 성공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두신 덕분에 중학교 때부터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학원 새로 다니고 싶어도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다닐 수 있었고 명문대 다니는 사람에게 과외도 받아봤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방학 때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언제든지 여행도 떠날 수 있었고 스키도 배우고 골프도 배우고 수영이나 피아노는 어디 가서 좀 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이게 다 부모님이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돈 걱정 없이 뭐든지 지원해 주셨고 제가 나중에 아이 낳으면 저도 제 아이 학원 보내주고 새로운 것 경험시켜주는 일에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공무원 하면서 버는 돈으로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대출 없이 제 집 한 채가 있으면 결혼 생활이 흔들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 전세 들어갈 돈도 없어서 방 하나 있는 낡고 좁은 빌라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맨날 돈 때문에 아등바등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어야 다른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법인데 최소한 내 집 한 채가 있으면 부자는 못 되더라도 인생에 큰 걱정 하나는 덜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때부터는 화도 나고 오기가 생겨서 멀쩡한 신혼집 없이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 부모님한테 고집 부려서 죄송하다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 입에서 파혼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솔직히 남자친구도 이쯤에서 고집을 꺾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 차라리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평생 돈 때문에 굴욕적으로 살고 싶지 않답니다. 전생에 무슨 뇌물 받아먹다가 사약이라도 받게 된 탐관오리였는지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서 말을 들어쳐먹을 생각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김영란법인지 뭔지 공무원은 비싼 선물 같은 건 못 받으니까 결혼할 때 집도 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는 저도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일단 결혼 때려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필요도 없는 고생은 하고 싶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전부 제 부모님이 돈으로 사람 우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놈인데 이런 놈이랑 억지로 결혼해봤자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도 성질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런지 3년이나 만났고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헤어지자고 말하는 와중에도 슬픈 감정이 하나도 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끝내고 저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님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니네 집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내 아들을 갖고 놀아. 집을 사주기로 했으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주는 거지. 매달 50만 원씩 달라고? 그럼 그게 월세지? 집을 사주는 거야? 니네 부모도 그딴 식으로 살다가는 천벌 받아. 우리가 없이 살아도 자존심 굽히면서 빌어먹진 않았어.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대체 뭘 어쨌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어이가 없어서 바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이에 번호를 차단했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가 사주는 집은 받고 싶지 않다면서요? 제가 사준다고 했다가 안 사준다고 했다가 말 바꾸면서 사람을 갖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50만 원 달라고 한 것도 그 돈 모아서 2배 넘게 돌려주겠다고 한 거라니까요. 3년 동안 1,800만 원 받아서 5천만 원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란 일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쪽 집안 입장에서는 넝굴째 굴러들어온 복인데 끝까지 이상한 부분에 자존심 세우면서 깽판치고 파토낸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이잖아요. 어차피 이제는 다 끝난 사이고 다신 연락하거나 얼굴 볼 일도 없겠지만 우리 가족이 뭘 어쨌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사주는 대가로 혼수를 채워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정신 나간 똥차 피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릴 생각인데 자꾸 생각나서 너무 짜증납니다. 누구 잘못인지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